위에 등극했지만 이 정도 수준에 만족하지 않고 K2 우표 전차에 최첨단 대전차 미사일을 탑재한 뒤 추가로 K2 전차의 생산량을 대폭 증가, 백두산 호랑이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소식입니다. 정보지식 반응 채널 대고구려 제고, 구독과 알림 설정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K2 우표 전차의 3차 생산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곧바로 4차 생산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한국군이 K2 우표 전차의 추가 생산을 원하는 주된 이유로는 현재 한국군이 운용하는 노후된 전차인 M48 패튼에 관한 심각한 문제가 계속해서 터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형 전차인 M48 패튼의 경우 강이나 하천을 건널 수 있는 개별적인 도하 능력이 없어 전투 기동성이 떨어지며 기동 중에 사격조차 되지 않아 한국군이 운용 중인 주력 전차 K1 계열 전차와 비교한다면 기동력, 공격력, 관동력, 방호력 등 모든 면에서 열악한 성능을 보이고 있죠. 게다가 굉장히 노후된 장비다 보니 부품을 구하기가 힘들어 수리와 유지 비용도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으며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잔존 가치가 없는 깡통 전차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방부는 K2 우표 전차의 4차 생산이 미래 전장에서 차세대 전차의 역할을 크게 확대시킬 것이라 기대했으며 K2 우표 전차가 M48 패튼 전차를 모두 대체하는 작업이 대한민국 육군의 차세대 무기 사업에 관한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작년 국방부의 기갑 생산 백두산 호랑이 프로젝트에서 60대 규모의 K2 우표 전차 양산이 K21 장갑차와 함께 승인되었고 곧바로 2021년 K2 우표 전차의 4차 양산 계약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재까지 군사정보통에 밝혀진 내용을 보면 현대 롯데의 생산 라인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 K2 우표 전차를 100대씩 추가 발주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한국 정부가 이런 결정을 내린 주된 이유로는 K2 우표 전차의 추가 양산이 없다면 현대 롯데의 탱크 공장은 어쩔 수 없이 생산 라인을 닫아야 하는 입장이고 한국군은 존재 자체가 애물단지인 구형 전차 M48 패튼의 공백을 당장이라도 메꿔야 하는 입장이다 보니 공장의 생산 라인 유지를 위해 수백 대씩 계속 발주하는 것이죠. K2 우표 전차는 4차 생산은 물론 5차 생산, 6차 생산을 포함해 총 400대 이상 추가 생산이 고려되고 있으며 K2 우표 전차의 배치량은 더욱더 늘어날 것입니다. 예정대로 K2 우표 전차의 생산이 완료되면 한국군의 기갑부대는 일본의 자위대와 중국 육군 따위는 비교조차도 할 수 없게 되고 한국이 기계와 기갑 장비 분야에서 압도적인 군사력 격차를 유지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K2 우표 전차의 공격력 업그레이드 방안도 추가로 확인되었습니다. K2 우표 전차에 탑재되는 포신인 55구강장 120mm 활강포는 대한민국 국군의 자체 개발품이며 자동 장전 장치를 가지고 있어 포탑 후방에 탄약을 적재하는 벨트 매거진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K2 우표 전차의 자동 장전 장치는 1분당 최대 10발 이상의 장전을 연속으로 발사하는 게 가능하죠. 한국군의 최신의 날개 안정 분리철 각탄인 K279 포탄을 발포한다는 가정하에 성능을 분석해보면 관통력은 3.5세대 전차 장갑 기준 700mm, 최대 800mm 후반을 기록했습니다. 간단히 요약해본다면 지금까지 개발된 전 세계의 모든 전차를 가볍게 관통하는 성능이죠. 이렇듯 K2 우표 전차의 속사화력과 공격력은 전 세계의 다른 나라 전차들과 비교해봐도 압도적인 괴물 수준의 성능을 보여주지만 한국군은 이 정도의 성능에 만족하지 않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발전해 4세대 미래형 전차에 탑재되는 센서 반응 형식의 한국형 대전차 미사일 포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은 미래 K2 우표 전차는 최대 8km 사거리 밖에 있는 적 전차의 포탑을 분리시켜버리는 대전차 유도탄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사거리와 파괴력을 비교해보면 한국형 공격 헬기에 탑재되는 청검 대전차 미사일과 매우 흡사하며 일반 포탄과 같이 포신에서 발사되는 형식은 비슷하나 일정 거리를 날아가다 자체 센서로 적전차를 탐색하여 적군의 전차를 발견하는 순간 순식간에 하늘로 상승한 다음 무서울 정도로 빠르게 하각 적전차의 상부 뚜껑을 흔적도 없이 박살내버리는 형태의 유도탄입니다. 같은 120mm 포신을 가진 K1A1 전차에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량화 과정을 진행, 연구개발이 진행 중이며 비슷한 형식의 상부 공격 지능탄을 해군에도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360도 상황 인식 장치 시스템, 능동 방호 장치, 다목적 드론을 포탑에 탑재하는 등 K2 흑표 전차의 개량화 방안에는 첨단 전자장비가 듬뿍 적용돼 미래 전장 환경에서 다양한 공격 요리를 시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원격 무인화 기술을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해 K2 흑표 전차가 미래 전차 교리를 선도하고 해외 수출을 성공적으로 성사시켜 전 세계에 한국산 전차의 영향력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2 흑표 전차의 추가 생산에 관한 소식이 일본의 군사정보 커뮤니티 밀리터리 777 스레드에 올라왔습니다. 게시글에 올라온 일본 네티즌들의 댓글 반응을 번역해봤습니다. 한국군은 일본에 매우 위협적이다. 녀석들이 지상 전력에서 중심 역할을 하는 전차는 1500여 대 가까이 보유하고 있는 K1 전차와 함께 새로운 전차로 K2 전차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 새로운 전차 없이 신규 무기 갱신을 게을리하는 육상자위대에게는 껄끄러운 소식이다. 2032년까지 K2 전차가 계속해서 생산된다는 점이 정말로 글러먹었어. 일본에 상륙만 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을 것 같기도 하지만 정말로 만약이란 게 있잖아. 오랜만에 집식 전차 스레드인가 하고 봤더니 일본이 아니라 한국의 소식이네. 기분 나빠. 최근 자위대에 관한 긍정적인 내용이 없어. 아직 육상 자위대는 변명할 여지가 있다. 한국은 3번 나라가 멸망했어도 육군에 집중하는 국가이고 일본의 경우 지켜야 할 영해가 넓고 섬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육상 전차를 발전시킬 기회가 전혀 없었다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어봐. 그래도 전투기, 호위함, 잠수함 분야는 한국보다 일본이 앞서니까 그나마 다행인 거야. 정부의 보조금으로 만드는 일본제 무기는 품질이 이상해 미쓰비시 중공업 직원들도 실상을 알고 있던데 미국 형님 제발 일본에 최신 기술을 공유합시다. 좋은 소식이다. 한국은 조금 더 무리하게 투자해서 군사력 증가에 집착해라. 강제로 생산된 전차의 성능은 저급의 극치일 것. 다시 한번 IMF에 돈을 요구해봐. 의무도 그렇지만 비용과 수송비까지 고려하면 역시 K2 전차가 좋아. 물론 일본의 십식 전차도 정말 좋은데 가격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다. K2 전차는 연속으로 양산되어 한국군에 보급되네. 차체, 엔진 등 모든 기술이 자국화됐지만 변속기만큼은 독일 메이커의 제품을 탑재하고 있는 게 단점이다. K2 전차를 잡기 위한 용도라면 A10 공격기를 수입하면 충분해. 로켓과 폭탄으로 한국군의 전차를 무력화하는 작전이 통할 거야. 일본은 항상 해상과 공중에서 승리하니까 말이지. K2 흑표 전차의 4차 생산과 업그레이드 소식. 한국 영토를 지키는 대한민국의 진정한 자주 국방을 위한 K2 흑표 전차. 영상의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채널명 대고구려제고 구독과 알림 설정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